나보다 10살 어린 회사 후배는 벌써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만들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눈이 얼마 전에 제가 지인 만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 있을 수 있고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인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표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회사 좋은 방향으로만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너무 슬픈 얘기를 했어요. 나 그동안 헛살았어.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제 지인 중에 가장 성실하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가정에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조금만 시야를 넓혔으면 부자를 떠나서라도 내 가족 고생을 덜 시킬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무참히 스스로가 짓밟고 있으셨어요.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고요. 관계도 사람들과 좋았고 적당히 때 되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20여 년을 일하고 났더니 지금 그분한테 남아있는 게 뭔가 봤더니 전세자금 대출, 요새 전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 들어있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애들 학비, 이제 다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가야 될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학비를 대주는 그런 복지는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노후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쳤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냐고요 이게. 연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더니 그게 그냥 딱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더라. 근데 이게 현실인 게 이분이 더 씁쓸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나보다 10살 어린 회사 후배는 벌써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만들었고 현금 굴리는 것도 좀 있더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눈이 하고 막 아내 보기 미안하고 먹먹하다고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은 전세금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사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전세금 더 올려줘야 되니까 돈 모은 거 또 글러 들어가고 전세자금 대출 또 받을 거예요. 그럼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은 또 없어. 근데 애들은 학교를 가. 공부도 잘해요 애들이. 근데 아쉽게도 국립대 가거나 장학금 받을 정도는 또 안 돼. 연세대를 갔어요. 이대를 갔어. 그럼 학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학비가 없어서 너네 대학 못 간다, 그냥 취업해라, 공장 가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등바등 해가지고 또 그걸 마련을 하겠죠. 어떻게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여행 갈 거 안 가고 어떻게든 아이들 학비는 할 거라. 그럼 노후 자금은, 그럼 집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요즘엔 이런 세상인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집도 2채네 3채네 금융자산 운용하는 게 1억이네 2억이네 3억이네 근데 보니까 30대야. 뭐가 다른 거냐고요. 뭐가. 똑같은 일반 직장인인데 다른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 우리 어릴 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돈 막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 어린이 벌써부터 돈밖에 모르는 속물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요. 참고서를 보고 그러면은 어이구 훌륭한 학생, 자격증 공부하고 있으면 어이 훌륭한 친구 이랬다고요. 근데 아파트 시세 보고 주식 공부하고 있으면은 쓸데없는 거 하고 앉아있다고 이랬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는 것도요 돈 들어가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안정된 주거환경 만드는 거 돈 들어가고요.
사람 만나서 취미 활동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요. 인간이 하는 고민의 95%는 돈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거는 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물론 있죠. 돈이 다는 아니에요. 돈은 수단인 거지 돈은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목적물이 아니라고 해서 돈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 사례, 이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늦었다. 다 올라간 거예요, 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주가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금융시장 아니면 부동산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이미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걸 보면서 그냥 아이고야 한숨만 계속 뻑뻑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나이가 40대 초중반이라니까요. 어이가 없죠. 이해는 되지만 어이가 없어요. 저희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도 연세가 기본이 50대 중후반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보다 10년이나 빠른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미 늦었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건데요? 당신 그동안 아무것도 못한 그냥 일반인이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판단을 믿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며. 아내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촉촉해진다며. 애들이 공부 잘할 때마다 무섭다면서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경험도 없는 당신이 그냥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걸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계속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사세요. 라는 가슴 아픈 일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얼리고 달래고 할 때가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선배라도.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분 안 늦었거든.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무기력해져 있고 이미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상태가 싫으니까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놔버리고 난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건강하면 됐고 지금 월급 나오는 걸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거기에 만족하는 거야. 돈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있는 거. 돈 벌면서 그 최면 걸어도 됩니다. 돈 안 벌면서 그 최면 걸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얼마든지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갑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 만약 정말 늦은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안 둘 거고 평생 푸념만 하실 거면은 그냥 그렇게 하셔라. 근데 일말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라. 그럼 제가 형님한테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푸념만 하는 것보다 방향성 잡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까지도 좀 더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해 줬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라고.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기술적인 거, 이론적인 걸 얘기해 줘도요, 본인이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ETF는 이거를 사시고 뭐는 뭘 하시고 청약은 어떻게 하시고 백날 얘기해 본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줘도 안 돼요. 계속 본인이 관심 갖고 궁금하게끔 만들어 놓고 간절하게 더 되어 있는 상태? 그때까지 저는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드리면 안 돼. 그게 제 역할인 거예요. 마치 그 지인을 길들이는 것처럼 보일까봐, 되게 이 영상을 그분이 보실까봐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지금에 와서 이거 사시고 저거 사시고 저거 사세요. 그리고 형님 지금 자본금 얼마 정도 있으시니까 얼마나치만 사세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팡팡팡팡 올라가면은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원망 받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는 겁먹지 않습니다. 하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야 너가 살아서 샀는데 지금 이게 뭐야? 왜냐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핀잔 듣거나 불편함을 저한테 내비추는 거 걱정이 안 돼.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까 봐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금 이런 분들 사례가 가장 속상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결과가 공포만 만들어 놔요. 무서움만 만들어 놔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게 근로소득만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이나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본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소득 만드는 거 정말 쉽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잖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 나스닥 ETF 그냥 사라는 거예요. 코덱스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코덱스가 됐건 나스닥이 됐건 다우지수가 됐건 10년 후에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돈이 없으면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돈이 있으면 한 번에 다 들어가기 부담되니까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정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0년 후에 높을 거라는 거에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기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홍보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이걸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무서워서 그러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전화 상담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저를 만나러 오세요. 만나서 저랑 1시간 대화하시면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하게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얻어가시면 돼요. 전문가를 만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진짜로 지금 저 뭐 상담하러 오세요 저 돈 벌려고 얘기하는 진짜 아닙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행위 중에서 돈이 제일 안 되는 게 상담하는 거예요. 차라리 상담할 시간에 제가 다른 비즈니스 하는 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근데 진짜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걸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못할 수 있다니까요.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관리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저희 조경석 팀장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안내받아 하시면 돼요. 근데 알면서도 확신이 안 생긴다? 그러면 신청해서 그냥 저 만나러 오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상담료도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같아서 상담료 아예 없이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회사의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 멤버들한테 제가 핀잔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 할인을 해드린다는 얘기 뭐냐면 저한테 돌아올 이익분에 대한 거 제가 포기하고 직원들한테만 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정말로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확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우리 확신 없어가지고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자니까요. 이분이 뭐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돈에 대해서 관심 못 가졌던 것 뿐인 거고 옆에서 누가 관심 갖게 못 도와준 것 뿐인 거고 관심을 가졌어도 확신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그거 그냥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러지는 말자고요.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제가 뱉은 말이 있어서 뭐 50% 할인 이런 거 제가 얘기를 뱉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계속 남을 거거든요. 계속 50%로 하면 제가 저희 회사 멤버들한테 핀잔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요 영상 보시고 요 공감되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신청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멤버들에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딱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하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나중에 제 문제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무섭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